짤막한 텍스트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 독해력 이런 부분들을 점점 쌓아 올라가게끔 도움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 다양한 세계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서 나중에 그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그 힘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이의 마음에, 아이의 감정에, 관계에, 진로에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초등 시기에 안녕하세요. 작가의식택TV 이작가입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학 다가오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방학 동안 뭘 해야 하지? 뭘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은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책 많이 읽어야지. 책과 가까이 하도록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신 학부모님들 아마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책은요, 이 책 읽어, 저 책 읽어, 이거 좀 읽어봐. 이렇게 억지로 해서 내밀면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 제가 늘 강조해 왔죠.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고 억지로 들이밀어 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그 책 속에 있는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그 또한 쉽지 않고요. 그냥 쓱 읽었는지 말았는지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 내가 뭘 읽었지? 해서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은 자발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게 정말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그 문해력, 독해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독서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문 텍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일단은 학습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 텍스트를 통해서 또 하나의 글이라는 거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하게 한 편의 글, 문단이 들어있는 글을 써 나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쓰기가 먼저입니다 하니까 이제 독서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독서도 꾸준히 시도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해 나가고 있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뒤에 보다시피 이 큰 테이블 위에다가 아이들 도서들을 하나하나 올려둡니다. 어떤 책인지가 딱 보이도록. 책상에다가 꽂아두면 그 책의 제목만 보이지 이게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서점에서 펼쳐가지고 보이듯이, 서점에서 왜 책을 펼치느냐 하면은 독자들에게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한 권씩 꺼내서 읽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거면 성공이다. 스스로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꺼내 읽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한 발 더 나아간 접근하면은 엄마가 먼저 읽어보고 그 내용을 아이와 뭐 밥을 먹으면서, 혹은 아이와 잠자리에서, 혹은 아이와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 있잖아요. 학원 오가면서, 운전하면서, 산책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쭉쭉 풀어넣는 것, 그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책에서 들은 얘기인데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런 책에서 엄마가 읽었어 라든가, 그런 방법 또한 아이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책을 꺼내 읽게끔 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책은요, 초등 시기에 가장 많이 읽어두면 좋다. 물론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초등 시기에 많이 읽혀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라기보다도 우리 그 혼란의 시기 있잖아요.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아이들의 방향이 되어주고 뭔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안전한 곳이 저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아이가 지금 사춘기인데 엄마한테 그냥 막 함부로 대하고 문 쾅쾅 닫고 소리 지르고, 엄마도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이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엄마로서는 또 아이가 안 좋은 길로 빠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공부한 또 담을 쌓고 지내는 거는 아닌가, 이런저런 걱정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사춘기 시기를 만나더라도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온 아이는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책을 읽어오면서 그 힘을 길러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책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등식에 책을 많이 읽히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 막 방황의 길로 빠져드는데 어떻게 하냐. 사춘기를 맞은 아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책으로의 안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책 읽어라 이런 잔소리식의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아이 스스로 이제 눈에 들어오게끔 책을 읽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잔소리 제일 싫어하는 시기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런데 책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들지도 않아요. 책은 그저 이런 세계도 있어 라고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이가 선택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초등 시절부터 책을 꾸준히 읽어온 아이는요, 초등식이 그 어떤 거센 바람이 불더라도 길을 잃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황하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되돌아갈 집, 안전한 집, 내면의 집이 있거든요. 그 집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맞아서 우리 초등생 자녀 키우는 부모님이라면은 선배맘으로서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이들 책을 좀 많이 읽도록 도움을 주셔라.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지 않게 하라. 책은 한 권 한 권, 그 한 권마다 한 세계가 들어있고 한 세계가 들어있고 그렇게 여러 세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로지 자기 안에 갇힌 그 세계에 빠져 지내게 할 게 아니라 책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 생각, 이야기들, 그 다양한 세계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서 나중에 그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그 힘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히는 경우들, 학습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책을 들이미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책은 학습적으로 접근을 하지 마셔라,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 이제 방치해두나요? 독해력, 문해력 무너지고 방치되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또 학습적으로 그거를 또 전략을 세우시고 학습적으로라도 꾸준히 이어나가게끔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강조하잖아요. 책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신문 텍스트를 통해서 혹은 뭐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 또 좋습니다. 독해 문제집 안에 그 문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독해 문제집의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짤막한 텍스트를 통해서 일단 아이들이 책이라는 두꺼운 무게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짤막한 텍스트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 독해력 이런 부분들을 점점 쌓아 올라가게끔 도움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요, 신문의 짧은 텍스트를 통해서 분석하기, 그 글들을 분석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학습으로서의 독서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텍스트를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을 찾고 그 속에서 삶의 메시지를 길어 올리는 법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끔 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끝이어서는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같이 이제 도서관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도서관에서 스스로 책을 꺼내 읽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 도서관을 가지 않는 아이 억지로 또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엄마 혼자라도 다양한 종류의 책들, 다양한 도서를 빌리고 와가지고 이제 펼쳐두는 거예요. 아이 보이는 곳에 펼쳐주는 그런 노력들. 자연스럽게 아이가 책 표지를 바라보고 또 훑어보고,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집어서 가지고 가서 읽고,
자연스럽게 독서라는 게 흘러가도록 억지로 권하지 않고 일상처럼 책이 곁에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학습적으로 접근하는 읽기, 그것과 동시에 집에서 해주면 좋은 것이요, 자꾸만 책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책을 왜 읽는지 알아? 했더니만 아이들의 대답이 공부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뭐예요? 책은 공부하는 것이야, 공부하는 용이야. 그 자체가 책을 정말 싫어하게끔 만드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독해문제집의 어떤 지문, 뭐 신문의 짧은 텍스트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책은 그런 곳이 아님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 문해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으면은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으로서도 꾸준히 접근, 학습으로서도 꾸준히 계속 독해력, 문해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아이가 스스로 정말 책에 빠져들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특히 저는 다른 이유도 다른 이유지만 우리 초등생들에게 있어서의 이 책 읽기가 꼭 학습적으로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상 경험이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초등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험에 정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로 우리 초등생들이 꿈꾸는 희망 직업만 보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그 직업들을 손꼽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학교 자주 가니까 선생님이 눈에 보이고, 아프면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눈에 보이고, 학원에 자주 가니까 학원 선생님이 보이고, 텔레비전 켜보니까 대통령이 보이고, 뉴스 기자가 보이고, 앵커가 보이고,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직업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을 한번 적어봐 하면은 그냥 손에 꼽혀요. 그리고 그 손에 꼽히는 것이 그냥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은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간접 경험요? 그건 또 뭔데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책에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가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한 거였다고요? 하면서 이제 책을 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늘은 어떤 경험을 해볼까? 오늘은 이 경험, 오늘은 이 주인공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볼까? 특히 요즘은 이제 고교 학점제로 인해 가지고 진로 선택이 더 빨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 세계의 눈이 굉장히 좁아요. 늘 우리 주변만 보니까요. 물론 요즘 부모님들이 그 때문에 체험 학습을 시켜주기 위한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체험 학습이 있지만 부모님이 따로 또 다양한 체험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지만 역시 한계가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오가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해 나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 책이라는 겁니다. 책은 아이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가장 손쉬운 창구예요. 그 안에서 아이는 모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장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죠. 뭔가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나는 그렇게 안 할래.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할 것이야. 주인공 그 친구는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됐어? 그럼 나는 이런 선택을 할래. 선택에 있어서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 시기가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이 방황하는 정말 그 절정의 시기이잖아요. 엄마가 가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뭐 엄마 말이 통하던가요? 그래서 아이에게 좀 그 힘이 될 수 있는 책을 사춘기 시기에도 좀 많이 유도를 해주고, 그리고
초등 시기 일찍 더 경험을 시켜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책은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요.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책 안에 세상 속에서는요. 아이에게도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책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 엄마에게 야단 맞았을 때, 아빠에게 야단 맞았을 때, 친구랑 관계가 힘들 때, 그럴 때 달려갈 곳이 없어? 그러면 도서관이라도 가볼까? 도서관 가봐. 도서관에서 천천히 책들을 바라봐봐. 그 안에서 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그냥 심심할 때면 계속 해줘요. 여러분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힘든 순간이 오면은 아이가 퍼뜩 생각나거든요. 엄마의 말이. 엄마가 그랬어. 힘든 시기 오면은 그냥 친구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는 것보다도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가라고 그랬어. 그곳이 도서관이라고 했지? 집 가까이 있는 도서관은 오후 6시에 문을 닫지만 이제 늦게까지 하는 도서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곳 가서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거기서 책 들춰보고 그곳에서 또 다른 세계를 보면서 그 힘든 순간은 딱 잊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나와 비슷한 그 고민에 빠진 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지고 위로받기도 하고 여러 어떤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나, 도서관이라는 곳이.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멋진 친구, 책이라는 안전한 친구를 만날 수 있지 않나. 그 도움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말로써라도 뭐뭐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엄마가 도서관 가라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가더라고요.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 예, 폭염을 피하는 그런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버거울 때, 힘들 때, 방황하게 될 때 아이가 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바로 책이 있는 곳, 도서관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아이의 내면에 책이라는 튼튼한 뿌리를 내려주자고요. 그렇게 뿌리를 내려주면은 정말 힘겨운 공부 순간 곧 찾아올 텐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더 힘받고 열심히 으쌰으쌰 열심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어보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이 더위에 지치지만 나도 지치지 않게, 우리 아이도 지치지 않게 나름의 그 방법으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이의 마음에, 아이의 감정에, 관계에, 진로에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초등 시기에 읽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책과 함께 살아가는 습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독서는 단지 학습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책은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오래가는 방향표입니다. 책 속의 문장 하나가, 다른 인물의 선택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이에게는 방향키가 되고 나침반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